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현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방안에 푸대접을 하고 패싱당한 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푸대접한 것도 고의였다. 차라리 실수라고 말하지. 그렇게 푸대접을 해야 중국이 화를 덜 낼 거니까 국익을 위해서 푸대접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그 이찍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의 공항 영접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안에 따른 공항 영접을 비롯한 재반 의전은 우리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외교상의 또 의전상의 관례다. 국회 의전팀이 영접을 나가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에 더군다나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서 영접을 사양해서 국회 의전팀이 공항 영접까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서로 양측의 양해와 조율을 했다. 자, 이게 어느 나라 어떤 외교 관례입니까? 자, 이들이 말하는 관례란 이런 거죠. 미국 국회는 한국 국회가 담당하고 미국 행정부는 한국 행정부가 담당한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국힘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공동 책임이다. 자, 김용동 국힘당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이 외교 결례다, 의전 참사다 이런 비판이 거세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아하다. 의회는 여야 같이 굴러가는 것이고 펠로시 의장이 의회를 방문한 의회 간의 교류였다. 책임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 차원 여야가 공히 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인가? 개소리가 갈수록 늘어요, 얘네들이 지금. 자, 이들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 논리로 언론들과 함께 한번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작년 펠로시가 잘못했네요. 하원 의장인데 한국의 행정부 수반이 자기 나라 왔을 때 저렇게 환대했다는 건 관례도 맞지 않고 잘못한 거네요. 이런 개소리를 지금 미국이 듣고 있다. 진짜 이 멍청한 것들. 차라리 실수라고 내가 무능했다고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펠로시는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펠로시는 매우 불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불쾌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미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늘어만 가는 이 개소리 실력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진법사 이권 청탁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부에나 있는 현상이다. 어떤 정부에나 무당은 있다. 이런 이런 개소리를 진짜 막장입니다. 자, 어찌됐든 국회가 펠로시의 의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단이 났다면 그 최종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는 거야. 이거 그 책임감을 쥐똥만큼이라도 좀 느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못할 텐데, 그지?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돌리는 거 보니까 진짜 얘네들은 답이 없습니다. 자, 그냥 윤석열은 안 한 겁니다. 제가 늦게 가니까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을 나오지 말래? 나가지 마 이렇게 한 것이고,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만날까? 하다가 펠로시가 생각이 없대요. 그래? 그럼 만나지 말지 뭐. 딱 이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많은 외신들이나 국내 언론들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한 발 빼려는 수를 뒀다, 뭐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분석을 합니다. 윤석열은 나 휴가야 이 상태였던 겁니다. 그냥 무책임해서 망한 거고 망한 책임을 돌리기 바쁜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돌리다가 국익을 계속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27.4%를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TK와 7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앞섰다는 거죠.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이 더 많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8%가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자면서요. 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금방 정신을 차릴 거 제대로 생각하고 좀 찍지 그랬어요. 꼭 맛을 봐야 됩니다. 계속 맛을 봐야 돼. 오세훈도 맛보고 홍준표도 맛보고 이준석도 맛보고 계속 다 맛을 봐야지 않나. 그 맛이 그 맛인데. 자, 이 여론조사는 최근 5세 조기 입학 논란이 상당 부분 반영된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공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는 꼭 있다. 그 때문에 5세 조기 입학 논란이 영향이 적었다기보다는 자꾸 30%대 초반으로 올라가려는 관성이 아직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0%대 초중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외교 참사 같은 굵직한 이슈가 계속 터져야 합니다. 애들 때문에 학부모들은 울고불고 국익은 계속 헤쳐져야지 그나마 20%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10%대로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일단 무너지고 국힘 내부에 반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오세훈이가 이준석과 손잡고 분당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자, 아직은 그런 조짐은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힘들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27.4%의 지지율이 맞는 것인지 이번 주 MBS 갤럽 여론조사까지는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가 김건희의 유지 논문을 인정하면서 권력 앞에 설설기고 있는 가운데 숙명여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JTBC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국민대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유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논란이 되었고, 숙명여대에서도 논문을 표절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의혹이 제기되자 숙명여대는 김건희 논문 표절률이 10%라고 발표를 했는데, JTBC가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그 표절률은 실제 42%였던 겁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숙명여대는 지난 3월 김건희의 논문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검증하는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학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며 숙대 동문회가 나섰고, 왜 그것을 빨리 조사하지 않느냐? 위원회는 왜 열지도 않아? 이렇게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숙명여대 총장이 공문을 보내며 답변을 했는데, 그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검증은 비공개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평범한 내용과 함께 정치권과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이 있다 라고 적어놨던 겁니다. 정치권에 누가 숙명여대를 압박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국민대와 똑같이 숙명여대 또한 그 똥물을 뒤집었을 모양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득권 중에서는 좀 기계 있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죄다 뭔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협박만 조금 하면 그냥 설설 깁니다. 그러면서 무슨 교육자라고. 아유, 참나. 자, 어찌됐든 정치권에 누가 김건희 논문 검증에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건진 법사님, 마쳤습니다.